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가 제로였습니다. 금리가 제로 시대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투자들도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스레 소비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었고 결국은 물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급 부족은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인상시키면서 무려 5.5%까지 인상시켰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에서 나타나는 물가 인상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를 잡다는 정책이라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떤 형편인가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야말로 3고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의 아우성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야 수백 가지겠지만은 단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달러들이 자연스레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빠져나간 나라들은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은 결국 폭락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은 폭락한 자산들을 조종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조종이란 말은 미국이 기득권을 가지고 뺏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고금리 정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중국입니다. 어쩌면 대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당하고 미국의 소상인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논리이긴 하지만은 국가 간의 긴축통화 정책과 무역 정책의 싸움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민들이자 소상인들인 것입니다. 서민들이라면은 또 소상인이라면은 한인 사회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올해 안으로 금리를 0.25%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의 불황을 타개할 만한 금리 인하가 아니어서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미국의 서민들은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의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도 금리 인하 정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금리 정책에 한인 유권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